아이폰 13 프로맥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난 괜찮은데 이거 너무 억까 아니야? 네, 모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폰 13 프로맥스를 구매하고 사용을 한 지 5주 정도가 지나서 약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게 실사용 후기다 보니까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좀 라이브에서 소통하듯이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모델은 정확히 아이폰 13 프로맥스 1TB 모델 실버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편은 아니라서 이전에 쓰던 기기도 아이폰 XS 맥스 모델을 거의 3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후기가 뭐 아이폰 10이나 그전 모델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사용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낀 점이라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아이폰 13 프로맥스 실버예요. 이쁘죠? 자, 제가 무거운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맥스를 구매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제약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화면이 큰 핸드폰을 선호합니다.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주 용도가 저는 거의 대부분 영상 시청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영상이나 스포츠 중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면이 커야 해서 이번에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프로맥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큰 만큼 정말 커요. 화면이 큰 만큼 아주 뚜렷한 단점이 있죠. 바로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던 무게임 입니다.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무게가 240g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전에 쓰던 폰인 XS 맥스가 210g 정도 되는데 한 30g 정도 더 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케이스 무게까지 더하면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근데 사실 저는 워낙 큰 화면을 좋아하고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뭐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확실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조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불편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차량용 무선 충전기가 이게 거치를 해두면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걸 쓰지 못하고 더 튼튼한 것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네요. 자, 이 아이폰 13 프로맥스의 디자인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이뻐요. 사실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케이스를 끼우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원래 본 디자인을 잊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심심할 때마다 케이스를 벗겨서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쁩니다. 이 뒷판의 카메라 카툭티 디자인에 대해서 느낀 점은 뭐 문제점은 딱히 발생되지 않았지만 일단 어딘가에 내려놓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됩니다. 이 카툭티가 심하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아무리 케이스로 보강이 되더라도 내려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뭐 이걸 테이블에다 둔 상태에서 뭐 이렇게 쓰고 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덜그락거린다거나 이런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폰 13에 탑재되어 있는 맥세이프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핸드폰은 XS 맥스였기 때문에 맥세이프 기능을 처음 사용합니다. 유선 충전에서 무선 충전으로 막 적응해가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처음 이 맥세이프 기능을 보고 맥세이프 충전기를 보면서 굳이 저 기능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맥세이프 기능을 사용해보니까 유선 충전보다 무선 충전이 당연히 편하지만 이 무선 충전에도 있는 아주 조그만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이 맥세이프 기능이더라고요. 마침 그 무선 충전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 보통은 유선 충전기와 무선 충전기를 두 가지 동시에 구비해 두긴 어렵습니다. 보통 둘 중 하나는 포기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선 케이블이 자꾸 망가져서, 그리고 또 무선 충전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전부 다 무선 충전기로 세팅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기에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는다면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제가 핸드폰으로 주로 이렇게 영상을 시청한다고 했었죠. 꼭 봐야 할 뭐 스포츠 생중계가 있을 때 무선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댑터에 유선 케이블로 갈아 끼워서 충전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진짜 급할 때는 무선 충전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하고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사용했었던 분 안 계신가요? 이런 무선 충전기에서 조그마한 불편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것이 맥세이프였구나라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맥세이프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고
있고 집에서는 맥세이프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완이 되어서 불편한 점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애플이 왜 앞으로 이 밑에 있는 포트를 없애려고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서 이 포트를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데이터 이동도 뭐 클라우드나 에어드랍으로 다 되고 충전도 맥세이프로 다 하다 보니까 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걸 왜 해? 굳이 저렇게까지? 저걸 누가 써? 이런 반응을 보이다가도 결국은 편리하니까 어느샌가 모두 다 사용하고 대중화가 되는 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맥세이프 충전기 더럽게 비쌉니다. 자, 충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배터리 관련해서도 사용 후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치적으로만 보면 전에 쓰던 XS 맥스가 3200mAh고 이 프로 맥스가 4400mAh 정도가 되는데요. 체감상 이 배터리가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어요. 보통 잠잘 때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잠잘 때 충전을 해놓는 거를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왜 아시잖아요. 이렇게 잠자면서 핸드폰 할 때 잠들기 직전에 충전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그래서 또 충전을 하려고 하면 또 잠이 깨버리고 뭐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이걸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히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용량보다 중요한 게 전력 소비 효율입니다. 이 전력 소비 효율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용량도 물론 커졌고요. 예전에는 아침이 시작될 때 완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 동안 생활을 하면서 틈내서 하는 그 충전량이 이 소비량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그 틈내서 잠깐 하는 충전량이 소비량을 월등히 뛰어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난 속도의 고속 충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완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잘 때 꼭 충전기를 연결해 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탑재된 120Hz의 주사율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너무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항상 반대로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바로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된다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타 제조사의 120Hz 제품들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부분도 역시 애플은 가변 주사율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부드러운 화면의 장점만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120Hz의 화면에 적응이 되면 진짜 60Hz는 화면을 못 봅니다.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면 옛날 TV 보는 느낌이 납니다. 아이폰 12 때 이 120Hz의 프로모션이 탑재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 샀을 텐데 이게 탑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13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단순히 신기능을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단점까지 보완을 해서 완벽히 출시를 한 것을 보면 저는 12에서 존버를 했던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AP입니다. AP. 뭐 지금도 프로맥스가 모바일 기기 중 벤치마크 점수가 2위일 거예요. 1위가 아이폰 13 프로고 2위가 프로 맥스일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AP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아예 안 해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전 모델인 XS 맥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당연히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임이 어떻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라고 솔직한 후기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좋답니다. 이건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램이 6기가죠. 앱 리프레시가 미쳤습니다. 앱 리프레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리프레시가 너무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켜놓은 요기요 어플이 그 주문을 마쳤던 화면 그대로 켜집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자주 확인해요. 이게 조회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자주 켜게 되는데 이게 이전 핸드폰에서는 킬 때마다 그냥 다시 켜지니까 최신 화면이 딱 나오는데 이 프로맥스는 앱 리프레시가 오히려 안 되니까 마지막에 봤던 화면 그대로 켜지게 돼서 최신 화면을 다시 보기 위해서 한번 어플을 제가 껐다가 켜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발열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문제점을 전혀 못 느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스피커도 영상 시청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죠. 이 1TB에 대한 용량과 또 가장 중요한 카메라에 대한 실사용 후기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져서 이 카메라에 대한 상세 후기는 제가 다음 편으로 더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도 정말 미쳤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한 달간 사용한 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 내용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한번 참고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클로징 멘트 한번 외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이 아이폰 13 싸게 잘 사셨죠? 제 값을 주고 사는 것은 호갱이 아니다. 제 값을 주고 샀는데 싸게 산 줄 아는 것이 호갱이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